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군사력은 압도적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며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기준 통화로 쓰이고 있죠. 겉으로 보면 이 나라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방패 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균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균열이 조용히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힘은 단순히 군대나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가까이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은행 역할을 해왔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했고 세계 각국은 줄을 서서 그 빚을 사줬죠.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까지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을 믿는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국가는 망하기 어렵고 미국은 특히 더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 덕분에 미국은 엄청난 빚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8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국민 한 사람당 약 11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을 숫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을 믿었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 이제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매년 약 1조 달러를 이자만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0.1%만 올라도 미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수십억 달러 단위로 늘어납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국가 재정에는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죠. 이제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금리는 내려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동안 미국 국채의 가장 큰 구매자는 미국 내부 기관과 연준, 그리고 외국 정부들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안정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미국 국채를 3,400억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조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일부 헤지펀드는 아예 미국 주식 전량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복귀 이후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까지 압박했고 무역 문제를 넘어 군사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같은 나라들조차 압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금융입니다. 무기 대신 돈, 미사일 대신 채권입니다. 이걸 자본전쟁 혹은 금융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부채의 약 25%는 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바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맹국들 손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미국에게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만약 주요 보유국 중 하나만 본격적으로 국채를 팔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는 오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국 국채 금리는 약 2%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미국 정부는 연간 약 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이자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아직 본 게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는 경제 전체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 기업대출, 신용카드 이자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가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 비용이 오르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멈추며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진짜 약점은 군사력이 아니라 금리입니다. 총과 미사일로는 막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세계가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채를 무기로 쓰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외국 정부가 가진 국채 대부분은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팔게 하려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실입니다. 대규모 매도는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국 파는 쪽도 손해를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담보 역할을 합니다. 은행, 연기금, 보험사 모두 국채를 안전 자산으로 씁니다. 이 가치가 흔들리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대출이 회수되며 금융위기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시작은 숫자였고 결과는 전 세계 경제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아쇠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같은 자리에서 금융권 인사들의 경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일부 발언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관련 발언은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중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는 조금씩 달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과도한 부채, 동맹과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대에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답은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은, 구리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과 은, 구리는 모두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실물을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신뢰의 이동입니다. 국가와 제도에서 물리적인 가치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힘의 기반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미국을 지탱해온 건 군사력보다 신뢰였고 그 신뢰는 빚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 빚이 약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본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제뉴스에서 국채, 금리, 달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어려운 경제 이야기로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는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돈의 이야기이자 권력의 이야기이며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